딥페이크 야동과 지인 능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국회에서 2020년 3월경에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성폭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이런 영상물 등을 편집하는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제2항에서는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요.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의 결국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중 당사자의 의사 혹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인 간의 재미로 이런 걸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얼굴을 합성 편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딥페이크 야동이나 지인 능욕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몸을 공개된 사람의 얼굴에 편집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를 몸의 주인으로 봐야 할지 얼굴의 주인으로 봐야 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몸의 주인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의 주인이 그 당사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의사는 결국 얼굴 주인의 의사에 반한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고요. 음성의 경우에도 성관계를 의미하는 식으로 편집을 한다든지 신음소리 같은 거를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허위 영상물을 개인 소장 또는 자기 만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쾌한 배변이 지인 11명,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6명의 얼굴을 공개된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경우를 변론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반포 등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반포 등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무혐의가 될 수 있지만 친구 한 명에게라도 공유를 한다거나 SNS에 올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포 등 목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쾌한 배변이 무혐의를 이끌어낸 17명의 여성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에 편집한 경우에 있어서 한 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였는데요.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없다라는 변론을 잘 진행하여서 전부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 영상물 등 반포 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반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포가 된 경우에만 반포를 한 사람과 그걸 편집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인 능욕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 카톡방에 여성의 얼굴을 공개된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것을 공유를 한다든지, 딥페이크 야동을 개인 소장용 목적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이것을 누구에게 공유를 한다든지 웹하드나 이런 데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의 주인공인 척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폭법 제14조의 2에도 해당하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의 주인공인 척만 한다면 명예훼손도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도 성립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의 주인공인 척 하면서 그 사진의 주인공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 여성인 척 행세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행세를 하는 것 자체는 처벌이 어렵지만 그 행세를 하면서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성관계를 할 때 이러한 죄를 좋아한다, 특정 사실과 관계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러한 경우들은 기존의 법령에서 이런 걸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벌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는데도 왜 아청물로 처벌받지 않았나요? 아청법의 경우에 결국은 처벌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해서 성착취를 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성착취물인데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 사진에 합성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성착취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착취물인지 여부가
여부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이 얼굴 사진과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결과물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애매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누가 봐도 아동인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변론을 했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의 얼굴과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였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해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배포했다면 처벌받나요? 네, 우선 중학생의 경우에 촉법소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하고 이제 사안의 심각성이나 수위에 따라서 소년원에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촉법소년이 아닐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얼굴을 편집을 한 경우라고 하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2에 의해서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요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을 받고 판매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이 그거를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 영상물 등 편집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법 제14조의 2 제3항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되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해서 또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이나 문신을 통해 몸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신체의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편집을 한 경우 당연히 성립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론과 실제에 좀 괴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여기 팔에 여기 점이 있는 분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다만 이제 문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신을 한 사람이 2명, 3명 있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체의 주인이 특정이 되는 경우 처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체의 주인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고 찍으신 분들의 사진,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사진들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양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일본 야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여성들의 신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체 주인들이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신체 사진 자체도 촬영할 때는 뭐 합법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에도 해당할 수 있고, 편집을 했을 경우에는 허위 영상물 반포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쾌한 배변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유명 웹화보 모델이신데요. 웹화보 모델의 사진을 업체에서 찍었는데 이제 유두패드를 통해서 유두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웹화보 업체에서 유두가 보이게 그 영상물을 편집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 모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기 때문에 허위 영상물 반포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지금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허위 영상물 편집 등에는 당연히 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야동이나 지인 능력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